대구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는 있는 걸까?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너무 안 올라와요. 너무 안 올라오고 조회수도 너무 안 올라와요. 몇 가지 뉴스, 전국 단위 뉴스도 가지고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 아, 그 네네. 댓글로 뭐 의견이나 이런 거 말씀 남겨주시면은 뉴스 살펴보면서 같이 뒷부분 감소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4가구 중 1가구꼴로 세입자를 구할 정도로 임차 물량이 많다. 4가구 중에 1가구. 이거는 서울의 뉴스예요. 대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3가구 중에 1가구. 세입자를 구할 정도로 임대차 물량이 많다. 요거 신축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5가구 중에서 1가구는 입주를 못하는 현상. 왜 입주를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세입자 미약보랍니다. 이거 뭔가 이거 뉴스 기사가 좀 이상해요. 니 왜 입주 안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요건 항상 뉴스가 요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 부분 조금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다. 왜 유독 대구만 거래량 감소가 심했을까? 조정대상 지역 규제는 2020년 말 무렵에 대구, 부산 온갖 지역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 감소는 대구만 있었어요. 대구만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왜 조정 대상 지역 그것만으로는 이 물량 감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따른 점 가장 급격했습니다. 이때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임대차 거래 신고했을 때 거래 취소 건수 같이 병행해서 기재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실거래 신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여 있었는데 대구만 심했다. 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 뭔가 이유를 더 찾아야 되는데 저는 좀 생각만 해보다가 아직까지 답은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 현상은 계속 파악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요거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최찬호님이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예전에 대곡 1단지에 전세를 살았는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졌대요.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3억 미만 아파트들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2억 미만의 아파트들 더 심합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이 배째라 하는 게 좀 더 심해집니다. 신축 아파트 이사갈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제 자기는 집주인 아니고 이 세입자한테 내가 집주인 아니고 이제 네가 집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돈 돌려줄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신축 아파트를 전세 놓고 전세로 계속 살았대요. 근데 이 시절에는 요게 그나마 좀 나았어요. 지금은 여기 좀 힘들죠. 신축 아파트 전세 놓아야 되는데 전세가가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 여골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금전적으로 좀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배째라로 나오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도 신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의뢰도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연락도 안 되던 집주인이 연락도 또 안 되고 막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막 받지도 않고 이러더니 집주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 시절과 유사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실 경매 부처도 자기에게 큰 실익이 없다는 걸 알고 경매 취소 후에 전세금 받고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다. 이 세상이 사람을 이 쓰레기로 만들잖아요. 이게 원래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임씨는 그 전세를 구하시고 뭐 매매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아마 타 지역에 계시면서 보시면은 전세 매물 네이버에 나오는 매물보다 실제 매물이 한 10% 싼 정도의 가격은 있어요. 그 아파트 10% 싸게 샀는데 얘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 또 너무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임스님, 저한테 이메일로 한 번 더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분이 글을 남기시는데요. 요거 규제 해제 발표 난 이후의 뉴스인데요. 온, 오프. 해제되고 거래되는 거 보고. 네, 백화모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요즘 계속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가급적 방송을, 특별 방송을 조금 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기타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를 통해서도 아니면 뭐 시간이 많으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보는 파악할 수 있을 듯 하거든요.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도 잠깐 공유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온오프에서 심리 바뀌는 거 보이네요. 이거요. 요거는 익명 게시판에 나온 글 같아요. 심리 바뀌는 거 보이네요. 이 심리 바뀌는 건 인터넷에 글로만 심리가 바뀌는 거 보인다. 현장에는 더워서 제가 임장 안 가봤어요. 뭐 CG 3정 이런데 막 사람들 몰려오는 사진들, 떼거지로 있는 사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야 한번 댓글로도 나 실제로 막 임장을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나라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다가 청약 경쟁률 나오는 거 보고 야 안 가봐도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을 잠깐 가졌는데요. 부동산이 참 무서운 게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대구 같은 곳 심리는 무섭네요. 이 떨어지는 심리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는 심리를 말할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심리도 무섭지만 이벤트 생기니 꿈틀꿈틀 무섭다 무서워 이놈의 심리가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용해요. 심리 꿈틀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뭐 사진 뭐 고속버스 뭐 매진되고 이런 거 KTX 매진되고 이런 거 이 근래 또 사진 안 올라와요. 그렇게 치면은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 대구에서 왕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매진되면은 대구 사람 서울에 집 보러 가는 건가? 그 반대 차편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해제돼서 거래되는 거 보고 접어야 할 유튜버 많을 듯. 야, 그럼 떨어지고 있는데 그간 계속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접어야 되나요? 영상 지우거나 말 바꾸는 유튜버는 걸러야 될 듯.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잠깐 있었고요. 사실 여기 보면은 전문가 아니죠. 이 지읒문가이죠.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지읒문가 이거 생각할게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냥 더 많은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 나갈 때 이 인간이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지. 누군가는 2011년 2012년 결혼을 했는데 미분양은 넘쳐나고 집값은 싸가지고 야 그냥 사고 살자 해가지고 그냥 샀는데 야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막 2배 3배 뛰어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2007년 8년 결혼을 했는데 내 결혼해놓고 집은 당장 사고 살아야 되니까 집은 샀는데 야 갑자기 버블이 막 생기고 막 금융위기가 생기고 이 운이 상당수가 작용한다는 거지. 전문가 말 이거 믿을 필요는 못 되잖아요. 그냥 흐름이 어떻게 변해간다.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방송을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간다. 이런 것들로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해제되고 KTX 타고 대구 오신다는 분들 왔는지 왔다가 이 KTX에서 내렸는데 신발 밑창 고무가 녹아 붙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냥 올라갔다는 우스갯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이 차후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임대 수익률 몇 퍼센트 보시나요? 한 4%? 4% 정도면 뭐 괜찮은 수익률로 봐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가격이 상승할 때 그 효과 상승했을 때 차익 부분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고 하는 것이 투자잖아요. 근데 이 금강원에서 보험사에 한 일주일 정도 안쪽의 뉴스예요. 제가 날짜나 이런 것들 제가 제대로 캡처가 안 되는데 국고채 금리 6.5% 상승 시나리오 제출해라. 제가 지난번에 야 국고채 금리 이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게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국고채 5%만 이상 올라가면 나는 내 전재산을 다 때려받겠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야기했을 정도로 혹시라도 이 부분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금 근래 3.9%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10년물, 20년물.
10년,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5%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 안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것이 뭐 다시 근래에 3.3%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빠졌어요. 이게 다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뭐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당장 급매물 내려주세요 라는 뉴스가 6월 30일에 나왔어요. 대구, 대전 집주인 화색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대전 지역 아무 반응 없대요. 제가 대전 지역 1일 브리핑도 규제 해제 발표 나오고 나서 몇 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시장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화색 6월 30일자 뉴스예요. 7월 1일자 뉴스 나왔어요. 지금 팔자. 규제 풀린 대구 매물만 더 쌓여간다. 이 신문 기사들 다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서 약간 더 늘었다. 근데 뭐 화요일 날 늘고 수요일 날 화요일 매물 늘고 수요일 매물 늘고, 야, 이 현상만 보고 야, 규제 해제에도 매물 늘어나네? 이렇게 하면 이거 헛소리라는 거죠. 우리 매일 흐름 보고 있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는 날이 있고 매물이 늘어나는 날이 있고 줄어드는 날이 있다. 그 리듬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 침체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요거 데드캣 바운스가 이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3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네, 점점 찍히는 것들, 요런 점점 찍혀서 가격 변화 나타나는 것들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3년째가 고비래요. 대구는 지금 심리적으로 무너진 지 1년 되었다고 보면 돼요. 버티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한 2년 후쯤 되면 무너진다. 그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금리가 고점을 찍는 내년 말 요 차트 일본 차트를 제가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 서너 번 보여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은 좀 지긋지긋하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금리는 다시 빠져요. 금리는 다시 빠졌어요.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다가 색깔이 다르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도 살짝 더 올랐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져내려갔어요. 어떤 시기에 우리가 고비를 맞이할 것이냐, 요 빨간색 지점, 요거를 저는 우리가 금리 정점은 내년 2023년, 우리 대구의 집값은 지금 언제부터 사실 조정이 더 빨리 왔으니까요. 2022년 2021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왔다고 보더라도, 더 하더라도 한 3년간의 사람이 시련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21, 22, 23, 한 24년 되면 정말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이 투자를 막 갭투자금 들어갔고 뭘 들어갔고 이 버티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전월세 갭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났는데 2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대출 내가지고 세입자한테 돈을 좀 돌려줘야 된다. 임차금을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이렇게 버텼는데 더는 못 버티겠다. 이 심리적인 고비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년 정도라는 부분.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과거의 밑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서울 집값은 2010년 본격적인 침체에 접어들어서 2014년, 15년에 꿈틀댔다. 대구의 본격적인 침체를 여러분들은 몇 년도라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 21년? 22년? 어느 지점인지 딱 1월 1일 땡 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21.5로 가정하고 과거의 서울처럼 정말 한 4년 정도의 텀을 본다면 아닌데 이렇게나 긴가? 그러면 23, 24, 25 4년간의 텀이면 언젠가요? 1년 22.5, 23.5, 24.5, 25.5 야 이러면 너무 긴데?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조정은 정말 지금 대구 1년 가까운 조정 혹은 1년 반 가까운 조정, 거의 1년 반 가까운 조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게 한순간에 해소되지 않는다. 가장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는 이 서울 지역도 한번 버블이 꺾이고 버블이 터지고 났을 때 이렇게 긴 시간의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
이 단기간에 해소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 똥볼 차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유선님, 금리 내년 상반기 정점이다가 하반기부터 내린다고도 하네요. 금리 정점, 금리 부분도 계속 제가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틈틈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짝 1년 오르고 24년 2년 뒤에는 저금리로 갈 수도 있겠어요. 미국도 계속된 금리 인상은 바라지 않아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왜? 일본이 1년 반 동안 금리 급격하게 인상했던 과거 사례, 아니면 미국도 과거 사례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결국에는 버블을 터뜨리고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금리로 가는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저금리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채권 부분 말씀드렸던 건도 야 우리나라가 결국 저성장, 저금리 이 부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죠? 우리 수출하는데 25%, 홍콩 5%, 러시아 10%, 전체 시장의 절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40% 되는 이 시장을 야 더 이상 여기 성장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데 뚫어보자. 유럽도 뚫어보자. 아니면 아세안 국가도 뚫어보자. 근데 어디 시장에 그냥 뚫을 데 만만한 데가 잘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부품 안유화 교수님 방송도 이렇게 가끔 보는데요. 안유화 교수님 방송 가끔 보는데 그 우리나라 무역 상황에 대해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뒤에 사진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을 할 때 이 짠짠한 부품들을 중국에서 차이나, 코리아 이렇게 해볼까요? 네, 중국에서 짠짠한 부품들을 만들어 오면은 뭐 있으면은 걔들을 수입해가지고 얘들을 조금 더 완성한 부가처를 우리가 만들어서 요렇게 다시 중국으로 보내면은 요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더 큰 완제품을 만든다. 우리 중간재 요 수입하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미 이 부분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거의 다 해내고 있대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점점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할 일이 잘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물가 상승 엄청날 거죠.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케빈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앞에 두 부분 하고요. 1일 브리핑하고 전체 관련된 내용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그 두 부분 제가 영상 끊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잠깐씩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요 근래에 나왔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우조선 러시아 관련해서 LNG선 계약 해지됐다. 러시아 우리나라 무역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안 좋죠? 수출 적자 이 부분까지 좀 전에 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땐 정말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뭐 세계 10대 주가 지수, 주가 시가총액 합산했을 때, 한 100개 중에 전 세계 합쳤을 때 한 50개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 얘기하면 소니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기본 50%는 먹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 걸 거기서 다뤄봤을 때, 반도체니, 배터리니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부분을 뺏겼듯이, 우리도 그 전체를 밟아 나간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시장 분위기 좀 여러 가지 워낙 많이 캡처해 놓다가 그 중에 선별해서 하는 건데요. 조정 해제 전부터 거래량이 늘고 있었네요. 요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 사기다. 일부 늘어났지만 바로 조정 해제 전에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정확한 공인중개사 분위기, 분양권 거래, 매도자가 일단 보류했는데 매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영상 초반 부분에 다뤄드렸어요. 매물은 되고 미분양 분양권 소진되고 있음. 요건 나중에 수치로 나타나면 그러면 미분양 분양권이 다 소진되고 있으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니 이런 거 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해달라고 지금 분위기 몰고 가고 있는데 요 숫자는 나중에 결과 좀 나와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축거래 아직까지 한산하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여기 보면 조정 해제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의 글은 신뢰할 수 없는 글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2억 내린 금매에 집주인 무이자 대출까지 집주인 일단 사라. 내가 뭐 주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무이자 대출까지 해줄 테니까 사라. 그래도 강남도 안 산다. 강남도 안 사잖아요. 안 사는 현상이 지속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럼 대구도 떨어지고 강남도 떨어진다. 자금 여력되는 사람은 똑같이 규제받으면 나중에 강남 사야지 하고 현금을 쟁여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주 지연 1년 넘게 지났는데 허즈 보증사고도 안하고 돈 없는 건설사 느림보 공사만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 이 느림보 공사 공사 안하고 있는 아파트 요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중도금 연장 이자까지 인터불고에서 못 내서 각 세대가 다 냈어요. 여기 이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잘 없어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인터불고 아파트 아시나요? 그 죽전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쪽으로 오시다가 보면 볼리 초등학교 내거리 쪽에서 약간 서편 방향으로 보면 거기도 인터불고 아파트가 한 개 더 있어요. 공사 중인데 아직 공사 중이지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분위기가 이상하다. 임장을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날이 더워서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사 여기 아직 입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장기동 인터불고지 싶어요. 장기동. 죽전동은 입주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죽전 내거리 쪽에 있는 장기동 인터불고랍이다. 이 할 때 초창기에 할 때 뭐 조식 주는 아파트니 뭐니 하면서 주상복합 세대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0세대 조금 넘어가는가 그 정도 수준이 싶은데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대던 곳인데 공사를 하네요. 공사를 사람한테 환장을 넣어도 아닙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세 계약 재계약서 썼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임차인. 제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취지의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어요. 좀 정말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뒤통수 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 요거 좀 시간이 걸려도 읽어볼게요. 저는 제 집을 전세 놓고 아이 학교 문제로 전세 나와서 살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무서운 거네요. 임대차 3법 그 정확한 실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몰랐다 그러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임차인분이 2년 거주하시고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2월에 재계약서까지 썼어요. 근데 3월에 갑자기 이사 가야 된다고 임대차 3법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배째라 하고 나가면 돈 돌려줘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이 파악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재계약서 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이 원칙, 법과 원칙이 먼저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떨어지고 전세가 쏟아지니까 쉽게 전세가 나갈지도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전세금을 낮춰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되더라도 차액은 신용대출로 내줘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저는 한참 전부터 이 부분은 알려드리고 공부는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재계약까지 써놓고 악법의 혜택을 받으려는 분,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재계약해서 3억 5천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계약했을 때는 4억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시세가 떨어지니까 3억 5천에 계약을 했어요. 조금 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전세 2억 5천에 나와요. 집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갈게요.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급히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돈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 생긴다는 거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셔서
주변보다 전세가가 좀 높거나 이러면은 약간의 조정을, 약간 월세로, 여월세에 비슷하게 약간 조정을 한이 있더라도, 야, 당장은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야, 내 집 내주고, 내가 돈까지 줘야 되나, 이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 좀 좋은 관계, 어디 뭐, 집에 뭐 고장났다 그러면은, 좀 사소한 것도, 그러니까 돈 몇만 원 안 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시원하게 고쳐주시고, 좀 좋은 관계를 늘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파랑새님 그거 뒷부분에 요거 뉴스 다 짚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종부세 주택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야, 규제지역 해제해주고 나니까 야, 이거 약발 안 먹혀? 야, 그러면 야,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근데 지금은 해제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진다. 지금 내가 권총을 들고 있는데 총알이 8발 들어있어요. 지금 한 6발 정도 쓴 느낌이에요. 규제 지역을 해제해준 이 느낌이, 내 총알 한 6발 쓴 느낌이에요. 나중에 뭐 전매 해제라든지, 전매 제한 해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한두 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수성구 규제, 투기 가열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야, 총알 8발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해줬다는 말은 6발은 써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5,200만 원에 팔린 아파트 전세가 6,700만 원. 깡통주의보는 늘 이야기했던 부분 7월 7일자 뉴스였어요. 도원동산개발 디폴트. 도원동산개발 요 지역은 어디냐면 도원동 아시죠? 요 시내입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데 성공의 이목을 한목을 받았던 도원개발. 이 최대 주주로 있는 시행사다. 어쨌든 거기 뭐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지만 어쨌든 요 6월 30일자 뉴스인데요. 중구 동산동 면적도 넓습니다. 일대에 토지와 건물 여기 있다. 통째로 뭐 사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얘가 공매로 나와버렸대요. 공매로. 또 누군가 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연면적이 무려 23만 제곱미터 980세대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엎어졌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엎어지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는 당연한 시기입니다. 야, 그러면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야기하는데 근래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 원자재 가격 꼭지 찍고 좀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뭐 하여튼 요 뉴스는 또 더 원자재 가격은 더 긴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일부러 예고도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또 현지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으시잖아요. 어제 여기, 게시물로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1일 브리핑하고, 뭐 특별 브리핑하고 연속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도 시간 한 5분 지각했어요. 네. 토요일 방송 아침, 제가 보통은 웬만하면 시간을 7시 40분. 7시 40분에서 한 8시경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 정리가 좀 늦어지거나 하면은 시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시간은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냥 주변 상황이 언제든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요 부분. 대외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규제 풀렸지만 매물이 쌓여가는 공주. 실망 매물 그렇게 쏟아져는 느낌보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매물이 그동안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해오던 흐름에서 약간 더 올라왔다 요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다시 매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크게 뭐 호들갑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 전이나 후나 그렇게 매물에서는 큰 변동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건 내가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글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실 성함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제 댓글에서 이렇게 누가 글을 남겨주셨다. 아까 제임스님처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 채팅창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제 메일도 알려드렸었거든요. 영상 아랫부분 설명 부분에도 메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영상 안 보이시죠? 일부러 글자를 작게 해놨어요. 제 나름에는 이렇게 길게 왜냐하면 제가 요 주변 지역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긴 글을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이 긴 글을 남겨드렸었는데 좀 다시 답장이 뭐 잘 봤다라든지 이런 답장이 오지는 않을까 하고 내심 조금 그래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제가 항상 답장은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답을 줄 수 있는 다시 뭐 잘 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든지 다시 이렇게 소통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놔. 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그냥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메일로 오면 이제 야, 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살짝 듭니다. 근데 여기 자주 댓글 남겨주시고 자주 소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랑새님,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파랑새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 월세 금액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월세에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요. 이 전세 가격이 3억이다. 그런데 야 집주인이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나 이거 좀 일부 월세로 내야지 하면은 이거 아니면 세입자가 나 돈 긴급하게 융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하면은 기존의 전세 3억짜리 전세가 1억짜리로 바뀔 때 요 2억에 대해서 요거 전환율인 거예요.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월세 금액도 일부 관련이 있긴 해요. 근데 요거하고 완전히 연동돼서 움직이진 않아요. 금리가 좀 낮을 때는 보통 3% 정도, 1억에 3% 정도, 요 정도 생각하셨다가, 4%. 근래 뉴스에는 4.2%. 요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게 항상,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더라.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더라.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산다면, 3억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이 전월세 전환율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한 20%, 기존의 그보다 한 20% 정도는 할증되는 느낌이었었어요. 3억의 전세라고 하면은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은 없다고 그냥 단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세를 살면은 3%의 전환율이었을 때 월세를 90만 원의 월세를 사느냐 그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 20% 정도도 할증된 한 108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것이 월세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월세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래에 여기 4%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3억, 1억, 2억이니까, 연간 8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월세를 더 내야 된다. 1억에 800만원을 내야 된다. 요거 월세, 단순 월세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200만원 부담. 근데 1200만원보다 실제 시장에 나가면은 더 비싸요. 14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정도로 월세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보다는 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월세가 더 싸네 라고 느끼시는 분은 전세를 계약을 좀 높은 금액에 했다. 높은 금액에 했는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내가 만약에 2억의 대출을 받아서 2억의 대출을 아니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전세를 구하는데 4억짜리 집에 내 돈 2억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2억을 받았다. 대출을 2억을 받았다. 요런 상태에 있었는데 요 대출 금리가 내가 그 전에 계산해 봤을 때는 금리 한 2% 정도 대에서 받아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금리가 4%로 오르면서 800만 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아주 높은 전세로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월세보다 나중에 갑자기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더 비싸네 이런 느낌도 들지만 대다수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는 월세가 조금 더 한 20% 정도 조금 더 할증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역대급 가장 긴 방송을 했는 것 같습니다. 2배속, 2배속으로 오셨구나. 네, 봉담님, 감사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주간, 가격 변동 심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그린님. 네, 앞부분 아까 가격 거래되는 것들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 거래 가격들, 요 사이트 가셔서 한번 후딱 훑어보셔도 돼요. 사이트 주소 다시 한번 더 남겨드릴까요? 돈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돈보. 검색 안 되려나? 어쨌든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라온 그냥 좀 이렇게 상승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방송 좀 많이 들어오시라고 라온 제목을 붙여봤어요. 가격 오른다 그러면은 이 시청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제 조회수도 좀 늘어났어요. 네. 가격 변동 실제로 심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서 임장 가셔가지고 여러 공인중개사를 둘러보신 분의 이 글도 인터넷에 남겨지던데요. 가격이 조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네. 네, 제임스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그린그린님은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가격 변동 크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큰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맞죠?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그린그린님처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르는 것 같으니 헷갈려요. 요 시점을 야, 나는 좀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 한번 지켜보자. 너무 올라버리는 거야. 그 기간 동안 너무 올라버리는 건 아닐까? 라고 하기에는 분양권이 소진되고 있고 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주변에 내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분양권 매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소진되는 속도보다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 단기간에 그치고 나면 정말 나중에 가격 띄울 거는 금리 인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데 힘을 줄 거는 정작 그때 규제를 해제함과 이 금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규제를 팍팍팍 해제하게 되면은 오를 건데 좀 나중에 올라가는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옛날 같은 재미는 없네. 그냥 옛날 같은 재미는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님, 다음 주 금리 0.5% 오르면 대구 부동산 괜찮을까요? 타격이 뭐 있다 없다 말은 못하는데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는데 뭐 1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전세 가격은 정말 한 2달 정도 하면 반영이 되는데 그간에는 제가 한 2달 정도만 반영된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금리 인상되면 영향을 받는다. 근데 0.25% 변동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을 때는 임대차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리 오르는 게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보니까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린그린님 코로나 때 주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그게 코로나 때는 좀 길었죠. 기간이 좀 길었다가 지금 다시 많이 원점으로 좀 많이 회귀해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규제 지역으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이되 지금 끊임없이 올라온 시장에서 지금 대구가 요 정도 느낌. 네, 대구가 요 정도 느낌. 다른 지역들도 거의 여기 동참해 갖는 요런 느낌. 요 정도 느낌. 대구가 다만 조금 빠를 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영상 못 보신 분들 네, 영상 그대로 남겨두고 끊어서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